알겠습니다. 제2부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개요를 바탕으로 35천자 이상의 한국어 장편 소설을 다시 창작하겠습니다. 분량 제한으로 인해 한 번의 답변으로 전체 이야기를 완성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아 여러 번에 걸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의 등불 1부 스마트폰 액정에서 새어나오는 푸른빛이 박정순 후 여사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뜸해진 로건 킴 때문이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메시지가 사라진 일상은 다시금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에서 홀로 지내는 정순에게 로건은 삶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았다. 정순 씨, 나의 천사. 이 밤에도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소. 로건의 메시지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해외의 어느 멋진 휴양지를 배경으로 부드럽게 미소 짓는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풍기는 중년 남성이었다. 자신을 해외 교포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한 외로운 남자라고 소개한 로건. 경로당 친구의 권유로 멋모르고 시작한 SNS 중년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지만 그의 꾸준한 관심과 감미로운 말들은 정순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햇살처럼 빛나기를 바라오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열어주었고, 밤이면 고단했던 하루, 내 생각하며 편히 쉬시오라는 말로 위로를 건넸다. 정순이 좋아하는 옛 노래나 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고, 그녀가 젊은 시절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두 아이를 억척같이 키워낸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다. 정순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현모양처요. 그런 당신을 몰라본 세상이 야속할 따름이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일깨웠고 메마른 가슴에 설렘이라는 단비를 뿌려주었다. 어느 날 로건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소. 따뜻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 말이오. 혹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소?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70이 넘은 자신에게 이런 로맨스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건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로건 씨, 저 같은 늙은이가 괜찮으시다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로건은 정순에게 나의 천사, 내 삶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달콤한 호칭으로 불렀고 정순은 그를 나의 로건 씨라고 부르며 수줍어했다. 로건은 머지않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정순과 함께 살 그림갓집을 짓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순에게 미래의 집 설계도라며 멋진 전원주택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함께 여행하고 싶은 곳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 정순은 그와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로건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정순 씨, 정말 큰일 났소. 한국에 설립하려던 지사계약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긴급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소. 해외 송금 시스템이 갑자기 마비되어 꼼짝할 수가 없는데 정말 면목 없지만 아주 잠시만 내게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겠소? 일주일 안에 2배로 갚겠소.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정수는 망설였다. 평생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이었다. 하지만 화면 너머 로건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그와의 달콤한 미래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것만 해결되면 로건 씨가 한국에 올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린 정말 함께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사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500만 원. 그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로건과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았다. 송금을 마쳤다고 알리자 로건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순 씨, 당신은 정말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아니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갚겠소.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정수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정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로건의 태도는 더욱 다정하고 살가워졌다. 그는 매일같이 정순에게 사랑을 속삭였고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늘어놓았다. 우리가 살 집 정원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작약과 모란을 가득 심을 것이요.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정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치 자신이 동화 속 공주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며칠 뒤 로건은 또다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정순 씨, 정말 미안하오. 지난번 문제는 겨우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비와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소. 당신에게 또다시 손을 벌리게 되어 정말 면목 없지만 이번에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소. 한국에 돌아가면 이 모든 빚을 한 번에 청산하고 당신을 호강시켜 주겠소.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로건이 다쳤다는 말에 걱정이 앞섰지만 동시에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그의 말에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그에게 넘어가 있었고 여기서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건이 다쳤다는데 매정하게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지. 로건 씨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 해. 그녀는 딸 몰래 가입해두었던 적금을 해약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1,000만 원을 더 송금했다. 고맙소 정순 씨. 당신은 정말 나의 천사요.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로건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정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몸조리 잘하세요, 로건 씨. 돈 걱정은 마시고요. 라고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 후로도 로건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다. 세관의 중요한 사업 물품이 묶였는데 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요.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오.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될 지경이요. 마지막 희망은 당신뿐이요. 정순 씨. 매번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절박했고 정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투자한 돈과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보험을 해약하고 심지어 딸 민지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까지 몰래 모아 로건에게 송금했다. 어느덧 그에게 넘어간 돈은 3,0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딸 민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평소보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가끔 돈 문제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외출도 눈에 띄게 줄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정수는 아무 일 없다. 신경 쓰지 마라 라며 회피하기만 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어느 주말 반찬거리를 사들고 친정을 찾은 민지가 정순의 야윈 얼굴을 보며 물었다. 정순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그런가 보다. 정말 아무 일 없으세요? 혹시 누구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건 아니시죠? 민지는 얼마 전 뉴스에서 보았던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 기사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마치 속마음이라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다 큰 내가 어미 일에 사사건건 간섭이냐? 민지는 어머니의 과민한 반응에 더욱더 의심을 굳혔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나 통화 내역 등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로건 킴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게 되었다. 민지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요동쳤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녀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노인 대상 사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밤을 새웠다. 검색 결과로 나오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미리 써놓은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해외 교포 사업가,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 감정에 호소하는 수법,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다음 날 민지는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어머니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열어 로건 킴과의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예상이 끔찍한 현실이었음을 확인하고 말았다. 화면 가득 채워진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과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송금 내역들. 민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안 돼, 엄마, 제발. 민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로건과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들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황급히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날 밤 민지는 잠 한숨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어머니를 이 지옥 같은 사기극에서 구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민지는 결국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어머니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주말 아침 민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다. 정수는 딸의 굳은 표정에 어딘가 불안감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엄마, 로건 킴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정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엄마 휴대폰 봤어요. 그 사람한테 돈 보낸 것도 다 봤고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정수는 딸의 말에 격분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로건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내까지 게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해. 정수는 평생 한 번도 딸에게 보인 적 없는 험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요. 엄마 같은 할머니한테 뭐가 아쉬워서 그런 젊고 잘난 남자가. 민지도 울컥하며 소리쳤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닥치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정수는 딸을 향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려 했다.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집을 뛰쳐나왔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어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모녀 사이는 그렇게 단절되어 버렸다. 정수는 딸이 자신의 마지막 행복을 시기하고 방해한다고 생각하며 더욱더 로건에게 집착했다. 민지는 아직 어려서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거야. 로건 씨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한편 로건의 금전 요구는 더욱 집요해졌다. 이제는 정순에게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 짜내려 했다. 정순 씨,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이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우리가 함께 살 그림 같은 집도 이미 계약해 두었소.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겠소. 그러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시오. 그는 이제 정순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낡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하기 시작했다. 정순은 갈등했다. 평생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로건의 달콤한 속삭임과 그와 함께할 황홀한 미래에 대한 환상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래, 이 집이 대수랴. 로건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텐데.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전액은 그날 바로 로건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로건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정순의 삶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의 SNS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고 그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정수는 며칠 동안 넋 나간 사람처럼 그의 연락만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과 절망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딸의 절규 섞인 경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던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과거의 자신을 저주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빚더미에 올라앉은 낡은 빌라, 그리고 산산조각 나버린 마음뿐이었다. 정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다.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고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조용히 서랍에서 낡은 수면제통을 꺼냈다. 이것으로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다면.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수면제 뚜껑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엄마. 딸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정수는 순간 망설였지만 차마 딸의 절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힘없이 현관문을 열자 눈물 범벅이 된 민지가 와락 달려들어 정순을 끌어안았다. 엄마, 왜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된 생각이라도 할까봐. 정수는 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민지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망쳤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그날 밤 민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함께 있어 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놈을 잡아야 해요. 아니, 잡지 못하더라도 엄마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우리 엄마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해요. 민지의 말에 정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심 때문도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다른 누군가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주 작은 소망 때문이었다. 모녀는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 앞에서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민지가 옆에서 잡아주는 손의 온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로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모든 연락은 해외 IP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았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사실상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수는 크게 실망했지만 이제 와서 범인을 잡고 못 잡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은 박정순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민지는 어머니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심리상담 센터를 알아보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단체와도 연락을 취했다. 정수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민지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심리상담을 통해 정수는 자신이 왜 그토록 쉽게 로건의 가모니설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상처를 입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외로움,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사기꾼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이다. 상담사는 정순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라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를 통해 정수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이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곳에서 정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순의 얼굴에는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물론 로건에게 잃어버린 돈과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의 친절에도 흠칫 놀라 경계하는 버릇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다. 민지는 어머니를 위해 동네 노인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신청해 주었다. 원예치료, 웃음치료,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까지. 정수는 처음에는 마지못해 참여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꽃을 가꾸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잊고 지냈던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 교육 시간에는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다. 여러분, 절대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100번, 1000번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의 외침은 마치 과거에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정수는 복지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있었다. 호미질이 서툴러 쩔쩔매는 옆자리 최경자 할머니를 보며 정순이 푸근하게 웃었다. 경자씨, 호미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요렇게 흙을 살살 파줘야지 안 그러면 모종 다치네. 그녀는 시범을 보이며 살뜰하게 경자씨를 도왔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그녀였다. 아이고, 정순 씨는 못하는 게 없네 그려. 옷 장사도 잘했다더니 농사도 잘 짓겠어. 경자 씨가 너스레를 떨자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흙냄새와 따스한 햇볕, 그리고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속에서 정수는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다. 문득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만 이제 정수는 담담하게 화면을 확인했다. 복지관에서 온 봉사활동 안내 문자였다. 독거노인 가정방문 및 말벗 봉사.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옆에서 땀을 닦고 있는 경자씨에게 말을 걸었다. 경자씨, 우리 다음 주에 봉사활동이나 같이 가볼라우? 이 나이에 뭐라도 좋은 일 한번 해야지 않겠수? 경자씨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좋지. 정순씨랑 같이 가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겠네.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랜만에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엄마 다음 주에 봉사활동 간다. 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혹시 시간 되면 너도 같이 갈래? 수학이 넘어 민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다. 정말이세요, 엄마? 당연히 가야죠. 제가 꼭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로건이 사라진 후 처음으로 그녀는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많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 딸과의 깊어진 유대감, 복지관에서의 새로운 인연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스스로의 변화. 정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절망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등불을 따라 아주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다.